예, 그러면 이제 655페이지 필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005번이에요. 예, 1005번 서민산업으로 들어가시고 문제 봤더니 주 서민산업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직원 최상 필시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은 없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요. 네, 공지사항은 무시하시고 네, 그리고 전체 사원을 누를게요. 자, 그럼 최상필씨 불러와졌죠? 1번에 기본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2번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인데 이 문제는 연말정산 입력에 바로 하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전부 다 연말정산 입력에서 바로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럼 연말정산 관련 자료, 2번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입력할게요. 신용카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다가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신용카드 봤더니 800만원, 본인이 쓴 게 800이 있는데, 재산세 납부분 30만원 있죠?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럼 공제되는 금액이 570만원이, 800에서 30 빼면은 770만원.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사용분은 되느냐? 위에 기본 인적사항에 배우자는 총 급여가 49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는 신용카드 소득요건 적용을 안 받으니까 배우자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전통시장 사용액이 100만원 있죠. 그럼 나머지 140만원은 여기 신용카드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770에서 140 더하면 910만원이죠. 자, 현금영수증, 장남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는데, 대중교통에 40만원, 그 다음 나머지 30만원은 현금영수증 난에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볼게요. 카드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는 60번 단위죠.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배우자는 연령요건 적용 안 받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자동차 보험료 50만원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비 보장성 보험료 30, 본인이 있는데, 본인 건 당연히 되겠죠? 여기에 합쳐버리면 80. 차남, 교육 저축성 보험료가 있는데, 저축성은 안 돼요. 무시. 저축성을 뺀 보험료는 전부 다 보장성 보험료로 봐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는데, 장남 70이죠? 그 다음에 실비 보장성 보험료, 부친. 위에 부친 보세요. 부친이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퇴직 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다죠. 소득 요건에서 걸렸어요. 공제 안 돼요. 무시. 자,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에 맹장 수술비 200 있죠? 의료비란에다가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200을 넣는데 본인이죠. 본인 난에 200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 약값 본인 되겠죠? 135만원 더하면 335만원. 성형수술비가 있는데 안 되죠? 그 다음 장남의 시력교정용 안경이 있는데 돼요. 근데 안경은 얼마까지만 돼요? 50만원까지만 되고, 이 위에 장남을 봤더니 최장우씨 장애인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장애인란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답지가 좀 오타가 있는데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659페이지 의료비에 최상필씨 의료비에 일반의 50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장애인 50으로 바꿔주세요. 자, 확인.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가 있는데 방과후 수업료는 돼요. 보충 수업이죠. 방과후 수업료나 그 다음에 뭐 급식비 이런 거 다 돼요. 교육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치약천 아동에다가 80.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320.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세요. 무조건 돼요. 그 다음 차남의 주 1회 미술학원비가 있는데 위에 차남 보세요. 최찬우
차남을 봤더니 얘는 나이가 아직 8세가 안 됐죠. 초등학교 갈 나이는 아니죠. 되는 거예요. 취약전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취약전 아동에 180만원 넣으면 돼요. 100만원 넣으면 주 1회 하고 잘못 넣네. 초등학교는 여기가 180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초등학생 80만원 초등학교 방과 수업료는 초등학생이 넣어야 되겠네. 초중고에다가 제가 잘못 넣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료 350이 있는데 부치 직계 전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죠. 무시. 자, 기부급 국방금 25만원 있죠. 법정이죠. 국가니까.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다 넣으면 되겠죠. 국방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 왜 그래요? 부친이 위에 봤더니 퇴직 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죠. 소득 요건 걸려가지고 안 돼요. 자, 1번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입력을 다 하면은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결정세액이 이만큼 나왔네. 기납부세액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환급세액이 이만큼 나오겠네요. 자, 김미선 해볼게요. 자, 김미선 씨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김미선 씨의 2018년 기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김미선 씨의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내역을 입력하시오. 아래 자료의 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며 김미선 씨가 부양하고 있다. 자, 여기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소득명세 가보면은 소득명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무지 서민산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하면서 급여가 3,600이었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 자료 2 보세요. 656페이지 하단에 자료 2 봤더니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이 사원은 이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무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전근무지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것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원이 A라는 회사에서 자, 1월 달에 일했어요. 1월 달에 일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일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일했어요. 일하면서 1월 달에는 총급여 200에 대해서 세금 2만원 띄었었고 2월 달에는 총급여 200에 대해서 세금 2만원 3월 달에는 총급여 200에 대해서 세금 2만원 띄고 난 다음에 퇴사를 했어요. 자,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다. 그럼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3개월치 일한 거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사원이 이대로 퇴사를 하고 나가버리면은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할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을 통해서 세금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3개월치에 대한 정산을 했더니 총급여가 600이었고 600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했더니 만원이 나왔던 거예요. 결정세액이 만원. 총급여 600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만원이었고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게 3개월치에서 6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해서 환급세액이 5만원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사원이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입사를 했어요. A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난 다음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할게. 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입사했어요. 11월 달에 12월 이렇게 두 달을 일했어요. 11월 달에는 이제 급여가 300 받고 세금 얼마 띄냐면요. 3만원 띄어요. 12월 달도 급여 300에 3만원 띄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음 연도 2월 달에 됐어요. 2월 달에는 뭐 해야 되냐면요. 연말정산 해야 되겠죠. 그럼 2월 달에는 근로소득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사원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B 회사죠. 그럼 이전에 근무했던 A 회사의 그 급여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사원이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뭘 달라고 하냐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 전근무지. 그럼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은
정근무지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한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받아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현 근무지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요. 정확한 세금 계산했더니 결정세액이 5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납부세액이 현 근무지는 6만 원일 거예요. 이렇게 3만 원, 3만 원에서 6만 원 띄었죠. 자, 그럼 정근무지에서는 얼마를 띄인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정근무지에서 띄인 세금은 자, 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 결정세액 만 원일까요? 아니면 기납부세액 6만 원일까요? 만 원이겠죠. 정근무지에서 띄인 세금은 만 원이에요. 정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이 6만 원 있었지만은 5만 원 환급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근무지에서 띄인 세금은 결정세액 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뭘로 넣어야 되느냐? 이 만 원은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라는 거. 그거 꼭 주의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정근무지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656페이지 근무처명이 주식회사 해양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120813467 근무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4일 자, 그 다음에 정근무지에서 받은 급여가 얼마냐 봤더니 급여가 400 상여가 100만원 그 다음에 출산보육비가 있잖아요. 요 금액이 50만원 국민연금이 얼마였느냐 국민연금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국민연금 넣는 칸이 있죠. 국민연금이 22만 5천원 건강보험료가 13만 3,2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4,36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2만 2,500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정근무지 4대 보험도 이렇게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납부세액인데 기납부세액에 넣어야 될 금액은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를 여러분들 교재 657페이지 상단에 세액명세 등이 있잖아요. 그 세액명세 등에서 결정세액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될까요? 결정세액을 넣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세요. 왜냐면은 정근무지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 18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만 원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가서 이거 입력할게요. 656페이지 상단의 자료 1 주택자금 봤더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500만원 있죠. 2017년에 30년 만기로 고정금리 비거치로 차입한 것으로서 여타 법정 여건은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거는 주택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주택과 관련된 공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럼 여기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잖아요. 여기다 입력하는데 2017년이니까 여기 2015년 이후 차입분이고 차입 기간은 15년 이상짜리 30년이니까 15년 이상짜리에다가 넣고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여기다 넣으면 돼요. 고정금리 비거치식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했을 때는 AND로 들어가세요. 고정 또는 비거치는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는 거고 둘 다 만족한 거는 고정 AND 비거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정 AND 비거치식에다가 얼마를 넣냐면요 500만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AND가 둘 다 만족한 거고 OR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 걸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본인 차량 구입비 1,500만원 자, 이건 42번 신용카드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스페이스 본인 차량 구입비 신차잖아요. 신차는 안 돼요. 중고차만 되죠. 그 다음 본인의 현금 서비스 안 돼요. 그 다음 본인 기타 생활용품 구입분 요건 되겠네. 본인 보험료 및 국세 납부 요건 안 되겠죠. 보험료하고 국세는 안 돼요. 자, 확인. 그 다음 연금저축 가볼게요.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는 거고 저축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탭에 따로 입력을 해야 돼요. 가입이 2009년 1월 1일이니까 이번에 연금저축 선택하시고 F2 누르시고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568-821123 납입금액은 36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불입액 자동차 보험료 되겠죠.
그럼 60번 보험료난 가가지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90. 자, 그다음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료 불이백.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소득요건에서 걸렸잖아요. 무시. 자, 그다음 의료비 볼게요. 아버지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 구입. 건강기능식품은 안 돼요. 무시. 자, 교육비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이 있는데 부양가족의 대학원은 안 돼요. 자, 그다음 아버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만 내지 부양가족 건 안 돼요. 차남의 고등학교 수업료 되죠? 이건 돼요. 교육비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초중고란에 70, 80. 자, 3남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비용. 이건 되겠네. 이건 취약자 아동에 넣어야 되겠네요. 취약자 아동에 60. 자, 기부금, 동창회 후원금이 있는데 본인이 기부한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동창회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적 십자 회비가 있는데 본인이 기부한 거죠. 이거는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느냐? 이게 좀 헷갈릴 건데 대한적 십자사에 기부한 거는 법정 기부금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는 법정 기부금인데 이게 올해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대한적 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0년 저 연도를 지금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는데 어쨌거나 올해는 그 법정 기부금이 확실해요. 이게 대한적 십자사가 2020년부터는 아마 법정이 아니라 지정으로 내려갈 거예요. 어쨌거나 올해 2018년도는 법정이 맞으니까 일단 법정에다 넣을게요. 법정 당일 기부금이 24만 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대한적 십자사는. 교회 기부금이 있는데 요거는 아버지가 기부한 거죠. 아버지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죠. 그 의료비 부분에 봤더니 아니구나. 맞네. 의료비 부분에 아버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8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부한 것도 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에 넣으면 되겠죠. 종교단체 당일 기부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고, 입력을 다 하고 난다면은 그 시험장에서 이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이 누르면은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단 말이야. 금액 수정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뭐 별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 완료는 눌러도 그만 안 눌러도 그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볼게요. 303번 EJ1 3번 문제. 자,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이재일 씨의 부양하는 가족의 연말정산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이재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재일 본인이 있는데 본인이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550이에요. 신용카드 라인에 가셔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550. 그 어머니 의료비 결제액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하고 그 의료비 공제가 중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결제액을 빼면 안 돼요. 신용카드 공제가 다 되기 때문에 다 넣어야 돼요. 550만 원. 현금 영수증 사용액 100만 원. 월세액이 있죠. 월세액. 밑에 별표 1 봤더니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가 있잖아요. 요거 작성해야 되겠죠? 월세 주택 임차차에 명세에 들어가셔가지고 임대인명이 노민종, 주민번호가 77061519772210. 유형하고 면적은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입력하라고 줄 거예요. 그럼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되고 저는 일단 생략.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역삼로 404 대치동. 개시일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자, 연간 월세액이 얼마냐 봤더니 6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이부자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부자 씨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 있는데 되겠죠? 왜냐면은 문제에서 소득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소득이 없으니까 돼요.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했으니까. 그러면 60번 보험료란에 가셔가지고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70만 원. 어머니가 있는데 병원 진료비 350만 원. 이거는 신용카드란에 가셔가지고 350을 얹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느냐? 900만 원이 되겠네. 이하란 배우자가 있는데 병원 진료비가 100만 원이 있대요. 이자 소득은 200, 그 다음 나이는 43세. 그럼 배우자는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의료비란에 마우스가 뜨대시고 금액이 100만 원. 아, 일반에 넣어야 되겠죠? 왜냐면 소득 장애인도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아니고 65세도 안 넘었으니까 일반. 이 장남이 있는데 자녀고 나이에서 걸렸네요. 대학교 등록금 일단 되겠네요. 교육비에다가 마우스가 되고 스페이스바.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은 일반에 넣어야 되겠죠. 일반. 아니 저기 어디야? 대학교. 자, 그 다음에 교회연금 있죠. 교회연금은 기부금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저기 이 장남 볼게요. 이 장남은 대학교 등록금이 1000만 원 있죠. 이건 넣고. 그 다음에 교연금. 그 다음 이 차남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350. 교육비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초중고에 350. 교회연금 20만원, 기부금에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종교단체 기부금. 20만원 더하면 50만원이 되겠죠? 자, 이영수 볼게요. 이영수 장애인인데, 나이에서 걸렸네요. 40세니까. 아, 장애인이라서 나이 안 따지겠네.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50만원 있네요. 되겠죠? 병원 진료비 400, 병원비. 요 장애인란에 넣어야 되겠죠. 장애인이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돼요, 안 돼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은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형제자매는 안 되잖아요. 위타가동 유치원 수업료 280만원.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교육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취약자 아동에다가 280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입력할 때 저기 어디야? 의료비 부분이 제가 하나 빠져먹고 갔네. 거기 2분요 어머니 있죠? 병원 진료비 35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안 했네. 자, 이거 입력할 때 있잖아요. 지금 350인데 나이가 65세 넘으셨잖아요. 이건 경로자란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경로자란에 3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도 제가 잘못 넣었네.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지? 아, 완전 삽질했네요. 죄송해요. 자,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시 볼게요. 이재일 씨 본인이 얼마가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 550 있죠. 55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액 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용카드 쓰는 내역이 없었네. 그 이영수가 있는데 맨 밑에 이영수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이건 안 되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살짝 네, 생각하다가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재일 씨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 550이고 어머니 의료비 결제 포함. 그 다음에 밑에 이분여 씨 어머니 병원 진료비 35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이재일 씨 신용카드 결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병원비는 카드 공자랑 의료비 공자가 중복되잖아요. 근데 카드가 지금 이재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이재일 씨 카드 쓴 내역은 아까 550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50만 원을 별도로 카드 공제 받거나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제가, 네, 잠깐, 예, 딴 생각을 하다가, 네. 자, 남은 문제는 열심히 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658페이지 4번 문제 풀게요. 자, 4번은 이 말 동안 넣으면 되겠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계속 근무자인 이 말동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연말정산 입력 탭, 요거 입력하라는 거죠. 신용카드가 있는데 본인의 국내 신용카드 1200, 전통시장 300이니까 이건 900이고 전통시장 300. 배우자의 복권 당첨 소득 10만원이 있대요. 그럼 복권 당첨 소득은 소득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가니까 배우자가 사용한 국내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되겠죠. 현금 영수증 난에 200 넣고, 배우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국외에서 사용한 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본인 자동차 구입 현금 영수증 사용액 1,500이 있는데 신차잖아요. 신차는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 100만 안 되죠. 저축성은 안 되죠. 보장성만 되죠. 장남 보장성 보험료, 이건 되겠네요. 보장성 보험 일반에 120만원. 모친이 장애인이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란에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인데 모친,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은 한도가 100이에요. 지출액란에 100만원 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출한 금액 전액 다 입력하세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 계산해주죠. 옆에 공제대상 금액이 이렇게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의료비, 모친의 치아 임플란트 시술 되겠죠? 모친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모친은 만 73세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의료비에다가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걸 장애인란에 넣느냐 아니면은 경로자란에 넣느냐, 그럼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일단 장애인란에 넣고 갈게요. 장남 보약 구입비는 안 되겠죠? 보약은 공제가 안 되잖아요. 자, 교육비, 모친 노인대 등록금 안 되죠. 직계존속은. 그 다음에 장남 교복 구입 비용은 되는데 교복은 얼마까지만 돼요? 50만원까지만 되죠. 초중고란에 50만원. 자, 그 다음 차남의 초등학교 수업료가 있는데 80만원. 이것도 안 될 이유가 없네. 이렇게 130만원, 초중고란에 130만원 반영됐죠? 자, 그다음 기부금이 있는데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심하셔야 될 게 본인 것만 된다라고 했잖아요. 기부금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기부금만 넣는데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30만원이잖아요. 10만원 이하에 10만원, 10만원 초과에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만원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란에 금액 10만원 넣고 10만원 초과 부분에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에 김세균이죠.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직원 김세균 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 모든 부양 가족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은 본인 김세균을 봤더니 보험료가 85만원 있죠? 자, 그러면은 보험료 부분에 가셔가지고 85만원 자동차 보험료 되겠죠?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 700인데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경비로 처리된 금액 100만원이 있으니까 그럼 빼야 되겠죠?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600. 자,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본인만 된다라고 썼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셔가지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이니까 2번 선택하시고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12345
납입 금액은 260만원. 그렇게 입력하면은 59번 난에 자동 반영이 됐죠. 여기 연금저축란에. 자, 그래서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이죠. 이재민은 법정. 법정 기부금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 법정 당해 기부금은 200.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한지영 교육비 대학원 안 되죠? 무시. 본인의 대학원비만 되잖아요. 부친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되겠죠. 문제에서 그 갈로에 보면은 다 모든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죠.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에다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24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장남이 있죠. 김두현. 장남은 돼요 안 돼요? 교육비 당연히 되겠죠. 대학교 수업료가 얼마예요? 650만원. 자, 그 다음에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는데 대학교 수업료 65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대학교 수업료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공교육비이기 때문에 공교육비에 카드 공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공교육비는 카드 공제는 못 받아요.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만약 학원비를 카드로 끌었잖아요. 그럼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라고 하면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요. 공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얼마만 공제가 돼요? 350만원. 신용카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350 더하면은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950만원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처남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는데 모두 정상 사용분이래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당연히 풀 줄 아셔야 되겠고, 다음에 뒤에 또 가면은 실전 연습 문제 669페이지 쪽에 가시면은 실전 연습 문제 문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중도태사자 연말정산 663페이지에 중도태사자 연말정산까지 다 배우고 뒤에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해보면은 입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게 막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나오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위주로만 암기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